이거는 우리 마이크 샀잖아. 보야가 너가 찾은 거지. 아니야, 이걸 내가.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BMW 중에 패밀리카로 거의 세단 1등 어떤 차량일까요? 맞습니다. BMW 7 시리즈가 당연히 1등이겠죠. 그리고 뭐 BMW 6 시리즈도 있겠지만 당연히 패밀리 세단 중에서는 가장 으뜸인 BMW 5 시리즈를 제가 한번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봐 드릴까 합니다. BMW 5 시리즈 하면은 BMW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차량이죠. 그 이유는 뭐냐? BMW에서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효과도 있는 그러한 간판 메인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에서 3 시리즈도 당연히 그렇지만 5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른 차종들은 풀체인지가 다 되었지만 BMW 5 시리즈는 아직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BMW 지금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키드니 그릴이 계속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BMW 5 시리즈 지금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작죠. 근데 제가 기존에 영상을 찍을 때 다음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는 분명히 키드니 그릴이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댓글로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습니다. 아휴. 왜? 키드니 그릴을 확대하지 않을 거라는 BMW의 예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엄청나게 욕을 먹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체인지 전 거의 마지막 차량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차량 BMW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그 중에서도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뭐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인 병행도 하지만 플러그인 전기차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기통 2000cc의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배터리가 추가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 향상도 물론이지만 전기 모드로만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스펙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첫 출시하고 나서는 전기 충전을 했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긴 거리도 운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던 비인기 품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명, 2명, 3명이 사다 보니까 점차 확대가 되고 실질적인 오너분들이 이 차를 타면서 와 진짜 만족해 라는 이야기들을 거듭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동호회에서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말 판매량이 급등하여 가지고 진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약 55km에서 60km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왕복 출퇴근 거리가 약 30km에서 약 40km 정도 되시는 오너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주유소 갈 일이 거의 없고 이 전기 모드로만 출퇴근을 하실 수도 있는 장점이자 강점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량인데요. 기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약 30km밖에 운행을 하지 못하니까 아쉬움을 많이 자아냈지만 이 BMW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0km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그 2배 정도의 키로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은 딱 2가지 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과 M 스포츠 패키지 딱 2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차량 가격은 약 200만 원 후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36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으나 당연히 풀체인지 전이다 보니까 할인율이 그만큼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BMW 5 시리즈 하면 기본 한 장 깔고 간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장 정도의 프로모션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저의 오늘 서두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냐면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5302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BMW 로고 띠 주변에 이렇게 블루 색상의 띠를 정확하게 띠고 있고요. 그리고 뭐 키드니 그릴 뭐 설명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커졌다고 얘기했다 욕 뒤지게 쳐먹었습니다. 키드니 그릴 와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운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럭셔리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메쉬 그릴의 범퍼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5 시리즈 8천만 원대 차량에 BMW의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 파란 색깔 불빛이 있고 사이드에 BMW 레이저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BMW의 레이저 라이트랑 일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250에서 300m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 550에서 600m까지의 가시거리를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먼 거리까지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니까 안전성이나 그리고 눈에 대한 피로도도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면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으면 한번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의 운전석의 이 앞에 휀다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충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충전을 완충을 하였을 경우에는 55에서 60km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의 전장 길이는 4965mm로 아무래도 패밀리카의 정석의 표본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넓은 게 조금 대중화가 많이 되면서 이 정도가 평균 규격의 사이즈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184마력의 35.7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수입차 2000cc의 대중적인 마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차, 독일 차량이다 보니까 국산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마력과 출력은 높은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력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타이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Y5포크 형식으로 이제 휠은 구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량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요소로 이게 블루 색상을 띠고 있는 건 당연한데요. M 스포츠 패키지라 가지고 이렇게 캘리퍼가 블루가 들어간 거지,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M 패키지의 차량이다 보니까 적용이 되었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요소에 걸맞는 컬러다. 진짜 초이스를 너무나도 잘한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석에는 뭐 충전하는 단자는 없고 운전자석 앞쪽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측면에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주유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가솔린을 주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일반 나오는 차량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5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고스트 도어, 압축 도어가 들어간다는 점까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후면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후면부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 샤크 안테나인데요. 요거 리뷰를 하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는 안테나가 좀 길게 곱게 서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이 안에 안테나가 삽입이 돼서 나오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약간 상어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샤크 안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실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미리 한번 인지를 한번 시켜드리고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가 되어가지고 출시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인기를 받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얘기를 해서 이 차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니겠죠. 5 시리즈의 기막힌 도약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360만 원이지만 약 1,000만 원 가까이 할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가 많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은 취등록세에서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BMW 530 맞습니다. 530의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이 알파벳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30E가 들어가 있는데요. X드라이브가 없는 걸로 봐서는 4륜구동은 들어가 있지 않은 후륜구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일램프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보셨던 디자인이고 5 시리즈 뭐 지나다니면서 항상 많이 보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간단한 부연 설명만 하고 지나가자 하면은 뭐 입체적인 테일램프,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의 디퓨저, 그리고 M팩의 머플러 팁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삽입이 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E클래스나 아우디 A6 5 시리즈에 적합한 트렁크 규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냥 패밀리 세단의 정석적인 트렁크 규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SUV나 아니면 풀 해치도어를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이게 좁지 않은 트렁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답답한 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막 X5, 막 GT44, 막 6 시리즈 이런 것들을 요즘 컨텐츠를 많이 찍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세단을 찍는데 이 차량은 조금 트렁크가 좁다라는 생각을 조금 느끼기는 합니다. 기존에 좀 계속 큰 차량을 리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합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한테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가지고 실내 한번 후벼 파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 후벼 파? 자, 이렇게 실내를 한번 타봤는데요. BMW 5 시리즈 실내 맞습니다. 그 5 시리즈 실내고요. 일단은 M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들은 M팩의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는 요거보다 좀 뚱뚱합니다. 뚱뚱하고 하지만
잡았을 때 그립감은 묵직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만카도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포컬 사운드 시스템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도어 옆에는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문은 많이 묻을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나와 있네요. 귀엽습니다. 요 도어 트림 쪽에도 이렇게 쭉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e드라이브 모드, 전기 모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지만, 모드를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기 빨강색,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전기 모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뭐 볼륨이나 통화, 아니면 음악을 넘길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앞을 보시게 되면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은 BM은 편합니다. 딱 여기 달려 있다는 거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내자면은 이쪽이 블랙 하이그로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시면은 먼지가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신차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어봉 같은 경우도 아직 풀체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구형 그대로를 자아내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키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가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은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있고요. 뭐 송풍구 조작하는 버튼들은 다 알루미늄으로 나온 건 좋지만, 그 외에 나머지 요 위에 상의 트림이나 이런 데는 블랙 하이그로시다, 먼지가 많이 쌓인다, 오해할 수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후면부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타봤는데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패밀리카로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아이들이 타도 누구는 덥고 누구는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포존 에어컨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독립적인 송풍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석 뒤나 운전석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존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 포존 에어컨 자체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이 포존 에어컨 자체는 구형 맨 처음 5 시리즈 풀체인지가 되어서 나온 차량에도 적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누나도 이걸 타는데 진짜 만족하면서 한 옵션 중에 하나는 이 포존 에어컨이다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이 가죽 시트 자체가 7 시리즈에 들어가는 나파 퀼팅 가죽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촉감이 되게 보들보들합니다. 제 피부보다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확실히 아우디나 벤츠보다는 BM이 확실히 탄탄하게 잘 만든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당연히 열선만 있고 통풍 시트는 빠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선루프는 일반 선루프만 적용이 되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M 스포츠 패키지를 이렇게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차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댓글에서 너무 조급하다, 빨리빨리 리뷰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BMW 5302 사실 맨 처음에는 비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나도 넘쳐났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사다 보니까 정말 가성비 대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많이 시켰고, 그리고 그 인지가 동호회나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먹힌 그러한 차량입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점차 인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530i 가솔린보다도 인기가 많은 그러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재고가 뭐 제이리스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구독자님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진행을 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제이리스에도 문의를 한번 주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 약속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제이리스는 리스와 장기 렌트 딱 2가지 상품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